며칠 전 제가 언제나 속으로 부러워했던 모태 뼈말라인 친구와 연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살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친구에게 사실 다이어트를 15년 동안 해오면서 폭식에 제거 행위까지 해왔고 최근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습관으로 다이어트 강박과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친구가 너무 잘됐다. 근데 그거 그냥 너라서 네가 꾸준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댓글에서도 종종 직장인이라서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해서 이 소식법을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단기간 따라하면 체질을 바꿔준다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유행하고 다른 다이어트법들도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계속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소식법 또한 오로지 나에게만 맞는 게 아닐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능한 걸까? 진실의 방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행동심리학 습관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소식 습관과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식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본래의 어원에 가깝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는 방법이 왜 다른 다이어트와 비교해 다이어트 강박, 폭식증을 벗어나고 자연스레 소식 습관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제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서 겪었던 제 심리적, 체중의 변화와 함께 어떤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진짜 소식자가 될 수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최근 15년 동안 거의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오래 지속해온 다이어트는 키토제닉과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다이어트법은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식,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최신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법들도 실패율이 가장 고정적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체중 감량 유지 성공률을 키토제닉을 포함한 다이어트 방법별로 비교했을 때 단기 체중 감량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도 성공률은 모두 비슷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90% 이상 실패할까요? 아니 실패하는 걸 넘어서서 다이어트 강박을 가지게 되고 게다가 오히려 디폴트 체중은 더 올라가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걸까요? 행동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죠. 키토제닉은 탄수화물과 당을 제한합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도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영양 성분을 제한하고 특정 음식만 먹어야 하죠.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의지력입니다. 이 의지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이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고갈됩니다. 시기 제한의 의지력을 사용해서 단기간에는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이 고갈되면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죠. 엄격한 식단 통제 그룹은 3, 4주 후 충동적 식사 행동이 증가했다는 당연한 실험 결과처럼요. 바우마이스터 교수팀의 쿠키와 무즙 실험은 의지력의 한계를 정말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실험실에 가꾸운 초콜릿 쿠키에 향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 그룹은 맛있는 쿠키를 마음껏 먹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오직 무즙만 먹도록 했죠. 쿠키 향이 진동하는 방에서 무즙만 먹어야 했던 그룹은 엄청난 의지력을 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그 다음이었어요. 각 그룹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더니 무즙 그룹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쿠키를 참느라 써버린 의지력이 바닥나버린 거죠.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음식을 제한하고 통제하는데 의지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중요한 일상의 다른 일들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제한과 통제를 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면 다른 일에 전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과 다이어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늘 한계를 벗어나면 폭식이 터졌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금지하면 오히려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특정 음식을 완전히 금지시키자 그 음식에 대한 뇌의 보상 중추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87%의 참가자들이 금지된 음식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보고했어요.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 제목처럼요. 무엇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자 뇌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하기를 음식 제한이 지속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죠. 이는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내성 메커니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무언가를 제한하고 통제하게 되면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30% 이상 칼로리 제한 시 코르티솔은 40% 상승하고 높은 코르티솔은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과 직결되는 호르몬이죠. 칼로리나 음식 제한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코르티솔 분비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이렇게 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나 그렐린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쉽게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물론 특정 다이어트법이 잘 맞아서 오래 지속 가능하고 잘 유지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겁니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나 심각한 당뇨를 겪고 있다면 다이어트 신약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식이 제한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비만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닌 정상 체중을 오가고 의지력이 딱히 남다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통제 기반의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소식법은, 그러니까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방법은 뭐가 다른 걸까요? 소식법은 무언가를 통제하는 게 아닌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이어트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시스템을 내 몸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두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요. 기존의 다이어트에서 매 끼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 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천천히 먹고 오래 씹는 습관이 형성되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신호, 행동, 보상의 고리, 이 습관 루프를 통해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제 몸에 적용해 볼게요. 저는 10년이 넘게 다이어트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 신호 체계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나 아니면 심심할 때는 언제든 무언가 자극적인 걸 먹어치우자라는 신호를 시도 때도 없이 보냈습니다. 식을 하던 장소, 재밌는 콘텐츠들 모두 저에게 폭식 트리거 요인이었으니까 망가진 대사로 인한 시도 때도 없는 배고픔 신호, 그리고 망가진 배고픔 신호로 인한 행동, 과식, 폭식으로 이어졌고 보상으로 즉각적인 도파민을 얻었죠. 물론 그 이후에 죄책감과 우울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악순환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소식법을 따라하기 시작하며 트리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제 행동을 바꿨습니다. 먹고 싶으면 참지 않고 먹었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대신 천천히 오래 음미하며 타이머를 재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인 도파민이 아닌 장기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이 포만감을 보상으로 받았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렸죠. 이런 만족감 덕분에 4개월 가까이 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선순환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게임 오버.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을 보면 1%의 작은 습관 변화가 결국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폭식이나 특정 음식 섭취를 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게 아닌 천천히 먹겠다는 이 작은 행동을 매 순간 시도함으로써 거부감 없이 장기적 실천을 하고 결국 다이어트에서 그 에너지와 의지력을 다른 중요한 곳에 쏟으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 부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마인드풀 이팅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폭식증 환자들이 자신의 식사 패턴과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과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려 폭식 빈도가 50에서 60% 감소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마인드풀 이팅을 시도한 결과 2주 후 2kg이 감량되었고 75%가 요요 없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식법이 특정 음식, 시간 제한과 달리 음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금지나 통제 대신 즐김과 의식의 개념이 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저는 4개월이 넘도록 이 소식법을 꾸준히 실천해왔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절대 꾸준한 성격이 아닙니다. TCI 검사에서도 상위 7% 자극 추구형이 나온 것만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 하나를 끈질기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게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좀 맞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소식법을 4개월 넘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회사에서 잘리며 천천히 먹을 여유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맞지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소식법을 실천하기 직전 저는 15일 단식을 하고 51kg까지 체중을 감량했다 다시 폭식증을 겪고는 50대 중후반 가까이 요요를 겪은 상태였죠. 저는 이 요요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으로 소식자를 따라하며 식사에만 집중하기 100번 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졌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좀 넘게 지나고부터는 몸무게를 재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 달이 지나고부터는 다이어트에 집착하던 제 생각 회로가 점차 고쳐졌다는 겁니다. 고작 음식에 더 집중하고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 음식 중독, 다이어트 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죠. 더 이상 체중이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서 다시 다이어트 강박에 빠질까봐 더 이상 체중도 재지 않았죠. 체중을 재지 않으니까 느낌상 분명히 살이 다시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2달, 3달째에는 살이 확실히 붙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반복해온 제 몸의 호르몬과 대사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폭식을 하거나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었어요. 배가 부르다고 느껴질 때까지. 또 당연히 남편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먹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죠. 광고에 자리 잡은 식탐 때문에 음식을 보면 일단 흥분을 했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음식들이 남에게 뺏길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의식은 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먹고 빨리 먹더라도 천천히 먹는 습관이 그래도 조금씩 자리 잡으니까 아,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평소보다 빨리 먹고 있구나 하는 사실 자체
자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체중이 조금 느는 게 느껴지면서 좀 남던 속옷들이나 바지들이 좀 끼었어요. 그런 옷들은 아예 갖다 버리거나 옷장 구석에 처박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예전의 삶이 정말 지겨웠거든요. 오히려 살이 좀 찌더라도 음식과 다이어트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난 지금 여전히 체중계는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차 다시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날뛰던 식욕이 잠잠해지고 호르몬과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확실하게 식사량은 줄어들었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빈도가 아주 현저히 줄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먹은 횟수는 아마 한 번도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적당히 차면 수저를 놓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 남들과 식사를 할 때도 예전만큼 식탐이 생기지 않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천천히 식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어요. 또 만족 못하면 어때요? 이 순간에 식사는 끝나더라도 언제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또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었거든요. 오히려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저 자신이 좀 뿌듯합니다. 게다가 가끔은 박소현님이 왜 한 끼를 아바라로 그냥 때우는지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소식은 건강적인 관점의 소식에 가깝지 초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닐라 라떼로 한 끼를 때우는 모습은 오히려 보는 사람에게 초절식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저도 요즘 가끔 그렇게 액상 음료로 끼니를 때우기도 해요. 사실 배가 엄청나게 고프지 않으면 식사에 시간을 쏟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씹지 않아도 되는 액체류로 끼니를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 끼니는 더 맛있게, 신나게, 천천히 오래 씹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력 따위는 원래 없는 제가 큰 노력 없이 4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습관을 만들어갔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